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양권을 접근하는데 재개발 입주권은 잘 모르다 보니까 P가 얼마예요? P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P는 물건마다 다 달라요. 그 물건마다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권리가액이 다 물건마다 다르거든요. 이 권리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인프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게 재개발이라고 봤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노후된 주택 이런 것들이 아파트로 변하는 걸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택은 뭐 3층짜리 주택도 있을 거고 어떤 주택은 상가 건물, 엄청 큰 상가 건물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무허가 뚜껑 그냥 다 무너져가는 이런 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집들의 감정평가액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감정평가액이 뭐 그러니까 땅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권리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건물의 권리가액이 얼마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권리가액이 얼마인데 그 권리가액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P를 얼마를 받고 싶어 하는지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 바로 그 집의 매매가가 돼요. 그런데 이 매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 분담금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P가 얼마예요? 이렇게만 물어보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매가가 얼마예요? 일단 매가가 얼마인데 예상컨대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요게 두 개를 합쳐진 게 총 비용인 총 매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으면 총 매가가 얼마인지부터 일단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총 매가. 예상 총 매가가 얼마인지가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만 총 매가가 대략 얼마인지를 알아야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노량진 8구역이 지금 총 매가가 16억 정도 나오죠. 16억. 그런데 아까 17억짜리가 상도파크자리가 있으니까 16억이면 싼 거예요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6억이라는 건 지금 이 17억과 비교해가지고 물론 조금 싸긴 하지만 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재개발 입주권은 초기 투자금이 지금 8억 7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큰 돈이 묶일 만큼 굉장히 큰 돈을 묶어놓는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겁니다. 8억 7천으로 만약에 내가 갭 투자해가지고 2년 안에 3년 안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시기만 잘 만나면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8구역은 언제 완성될지 몰라요. 8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주 이제 철거 예정인데 관리 처분인가가 난 단계인데 이거부터 준공까지 가려면은 최소 4년 길게는 6, 7년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건 거의 확실한 건 맞지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만약에 이게 7년이 묶였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까 03년에 구역 지정이 됐는데 지금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근데 얘가 앞으로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기회비용까지 생각해가지고 재개발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총 매가를 비교할 때는 주변 시세도 봐야 되지만 이 주변 시세가 적정한지 여부도 우리가 배운 비교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고 제가 뒤편에서 해드릴 겁니다. 이거를. 중요한 건 일단 총 매가가 얼마인지예요. 자, 총 매가가 얼마인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초피가 가장 빨갛게 이렇게 돼 있죠. 많은 부동산에서 설명을 하는 게 초피 얼마예요. 처음에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집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 집주인이 받고 싶은 프리미엄을 합치면 총 매매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매매가에서 추가 분담금을 더하면 총 매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추가 분담금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추가 분담금은 언제 낸다? 나중에 입주할 때 낸다. 그러니까 이 전에 총 매매가가 지금 얘는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총 매매가가 요 정도인데 10억을 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세가 껴있는 집들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주비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이에요. 전세보증금이 2억이 껴있는 집이야. 그러면은 매매금액에서 전세보증금 2억을 뺀 8억이 초투가 되는 겁니다. 왜? 전세보증금은 내가 안고 사는 거니까. 전세 2억이 껴있는 거니까 갭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얘가 초투가 8억이구나. 근데 전세 자금이 아니라 얘가 이미 지금 무너져가지고 이주를 하고 있어. 그런 애들은 지금 세가 없잖아요. 세가 없는 집들은 뭐냐? 보통 이주비 대출을 받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껴있는 게 1억 3천이 이주비 대출이 들어가 있으면 10억에서 1억 3천을 뺀 8억 7천만 원이 초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이 이제 보통 나오는데 40%는 조합이 부담하고 20%는 개인이 부담하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거에서 이자가 나갑니다.
그 이자 비용도 사실 이게 크면 클수록 지금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이주비 대출이 막 4억, 5억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자만 되게 크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요즘에 이자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추가되는 금액이어가지고 초투는 요 정도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주비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간다.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무조건 초투가 적게 들어간다라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도 되게 조합 사정마다 되게 복잡합니다.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도 되게 사정이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올 확률이 지금 높은 데예요. 지금 뭐 재분양을 신청하느니 아니면 이거 비례율을 바꿔가지고 다시 하느니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피만 보고 접근해도 안 되고 초투만 보고 접근해도 안 되고 총매가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재개발이 싸고 뭔가 오를 것 같고 이런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개발 분위기도 물론 지금 최저점 대비해서 조금씩 다시 올리려는 분위기는 있지만 이게 지속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20년 이상 하신 부동산 소장님 의견이기도 하고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노량진도 흑석도 좋은 재개발 구역이고 확실히 미래 가치가 있는 뉴타운인 건 맞긴 하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으로 갭 끼고 더 좋은 데를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고 피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초투가 얼마인지, 매매가가 얼마인지, 총매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고 조합원 추정 분양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